안녕하세요, 장 감독입니다. 한 달 전이죠. 제가 하와이 여행을 다녀와서 하와이 여행지를 드론으로 소개하는 영상하고 고래를 드론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고래를 찾아다니는 브이로그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요. 그 영상에도 그렇고 그 영상 이전에도 많이 달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드론 촬영을 해보고 싶은데 해외 드론 규정 및 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올렸던 브이로그하고 이 하와이 관광지 소개 영상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재밌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뷰가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무튼 그래서 이제 해외 드론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분이 많으셨는데 저는 아이슬란드나 홍콩, 스페인, 포르투갈 등 다양한 국가에서 드론 비행을 했는데요. 사실은 최근의 법들은 저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하와이를 제가 최근에 다녀오기는 했지만 하와이 이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최소 비행을 했었던 게 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들은 최소 3년 이전의 법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년이 된 국가도 있고 5년이 된 국가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법규를 이야기를 했다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법규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피해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알아보시는 게 좋다고 댓글을 많이 남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해외 드론 법규 어떻게 확인하면 되고 대략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내 드론 법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3년 항공차량 법규 이걸로 정리 끝 컨텐츠를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국가별로 드론법은 조금씩은 다르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맥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드론 등록 제도입니다. 외국에서는 250g 이상의 드론들은 장난감 드론이 아니기에 모두 등록을 하고서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g 이상의 드론은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비 또한 발생을 하고요. 대다수의 국가들이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DJI에서 니네 번거롭지 드론 안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장난감 드론 무게 사이즈 250g 이하인 드론 249g의 DJI 미니 시리즈를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0g으로 하지를 않고요. 200g 이상은 등록을 해라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JI 미니가 249g인데 일본만 199g으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정부에서 이것 봐라, 내가 장난감 드론 등록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출시를 해? 라고 하면서 100g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g 이상의 드론들은 모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드론 자격증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드론을 취미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드론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유럽은 ESSA, 미국은 트러스트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개 다 온라인으로 이수가 가능한데요. 취미용일 때만 온라인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상업적인 촬영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상업 촬영인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외국인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여건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국 촬영을, 상업적인 촬영을 할 때는 현지 코디네이터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는 비행 가능 구역, 비행 제한 구역, 비행 금지 구역 등이 있는데요. 비행 금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사실상 비행 허가를 받아서 비행하기 어렵고요. 비행 가능 구역에서 비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되게 유명한 관광지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공원처럼 장소에 따라서 비행 가능 구역에 있기는 하나 관리 주체에서 비행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드론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최고 고도 같은 경우에는 100m에서 150m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것은 해당 국가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드론 관련된 법도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 기본법이 있기는 하지만 혹시나 다른 주법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시는 도시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드론 관련법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별로 드론 법에 규정이 된 공통된 사항을 간략하게 알아봤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 법을 찾아보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구글에서 국가 이름 그 다음에 드론 로우라고 검색을 하면은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영어로 나옵니다. 영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크롭에서 한글로 번역 기능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국가별로 드론 비행을 검색을 하고 뷰를 누르면 카페, 블로그 등 해당 글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최근에 다녀온 하와이 드론 관련 법을 알아볼 텐데요. 하와이 드론 관련 법은 앞에서 세 가지의 공통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이 세 가지가 거의 메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드론 등록 제도인데요. 내가 가진 드론이 250g 이상이라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우선은 구글에 FAA 드론 지원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트가 열리는데요. 회원 가입을 하고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서 여기 FAA 드론 지원 서비스를 누르고요. 서비스 추가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서비스 추가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런치 드론 오너스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오른쪽 것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개인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영문 주소 변환기 네이버에 있죠. 이것을 이용을 해서요. 이곳에 영문 주소를 채우면 되고요. 내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넣는데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로 가입한 것 외에 별도의 이메일 주소를 넣어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 체크박스를 누르고요. 넥스트를 누릅니다. 여기에 오른쪽 위에 Added Device라고 있는데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드론 기종하고 타입을 넣어야 됩니다. 디바이스 타입을 선택을 하고요. 닉네임하고 밑에 모델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빅3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둘 다 매빅3로 넣습니다. 옆에 제조사 같은 경우에도 DJI 이렇게 넣고요. 맨 아래에 이제 이곳에 시리얼 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시리얼 번호를 넣고서 자, 이렇게 디바이스 추가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 디바이스가 추가가 됐죠. 여기서 넥스트 크레딧 카드 정보하고 내 개인 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카드 넘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외국에서 결제가 되는 카드여야겠죠. 자, 이렇게 넣고서 자, 이렇게 개인 정보를 넣고서 넥스트를 누르면 리뷰 앤 페이. 자, 네가 이렇게 주소를 넣었고 카드는 이거를 했고 이렇게 등록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5가 발생을 하네요. 박스 리스트 체크하고서 페이 하게 되면은 바로 등록이 완료가 되고요. 여기 위에 등록 번호가 나옵니다. 이 등록 번호를 출력을 해서 붙여야 되는데요. 드론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저처럼 출력을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출력해서 붙이시고요. 출력을 못하시면 손으로 써서 붙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드론 등록을 완료를 했다면 두 번째로 하와이에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드론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취미용 촬영일 때 트러스트 자격증을 따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하나씩 설명드리기에는 사실 조금 길어요. 한 30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직접 하나씩 설명드리기보다는 미국 드론 유튜버 중에 한의훈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교육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자세하게 번역 설명을 해주시고요. 시험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분의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다면 꼭 이렇게 프린터를 하셔서요. 드론 비행을 할 때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꼭 프린트 하셔서 갖고 다니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비행금지 구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제 하와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Before You Fly 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모두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앱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드론 비행 금지 구역, 가능 구역 확인하는 앱인데요. 내 위치를 체크를 해서 그곳이 비행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려줍니다. 물론 지도를 움직여서 그곳이 비행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행이 가능하다고 한 곳은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드론 관련된 불법 비행이 많다 보니까 처벌이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이 점을 확인하시고 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외 드론 규정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드론 비행을 하면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많은 국가를 방문을 해서 드론 촬영을 하고 즐거운 여행도 즐기고 영상 제작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찾아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즐겁게 여행을 즐기면서 드론 촬영할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